올해는 유난히 좀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하기도 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코로나19가 집어삼킨 2020년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는 코로나 병이 막 번져서 가장 큰 뉴스 아니에요, 올해는? 엠번방 그 조주빈이 조두순 출소한 사건이 올 한 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3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성범죄자 최초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 메신저 채팅방을 이용해 유포해온 N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나게 했는데요. 조주빈에 이어 N번방의 주범들이 잡히고 N번방 방지법까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법망을 피해 더욱 교묘해진 제2의 N번방 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노동절을 이틀 앞둔 지난 4월 29일 이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우레탄 폼에 튀어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 결과 안전수칙을 무시한 인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유가족의 슬픔은 더 컸는데요. 늦었지만 이달 초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2의 이천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장마. 길고 길었던 장마가 끝내 50일을 넘겨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저지대 곳곳이 침수되고 수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여름 전국이 기록적인 물난리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6월 24일에 시작된 장마가 54일 동안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장마가 이어졌고요. 보통 여름철 강수량이 570mm 수준인데 올해는 전국 누적 강수량이 920mm로 역대 두 번째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복구와 보상 작업이 더디기만 해서 수재민의 고통은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 7,900개 학교에서 등교가 중단된 9월. 인천의 한 빌라 2층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초등학생 형제가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엄마 홀로 키우던 형제는 이날 단둘이 집을 지키던 상황이었는데요. 양육자의 부재와 돌봄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올 연말 우리 국민들을 가장 분노케 했던 순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지난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한 날인데요.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하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 재범 우려가 높은 인물의 출소 소식에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 드러난 사건 사고가 많았던 2020년. 신축년 새해에는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집값 내려가는 뉴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취업됐다고 소리 듣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실업자 한 명도 없다는 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정말 밥 먹기 살기 힘들어요. 정말 어찌 살 수 있게끔 해주시고 내년에는 좋은 소식에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2020년 연말결산 특집 사회부문 이슈는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N번방 사건의 충격은 사실 지금까지도 잊혀지질 않는 것 같아요. 주범들이 잡혔고 또 N번방 방지법까지 시행이 됐지만 이 디지털 성범죄가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는 것은요.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성착취물 게시물을 발견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삭제하게 되고 또 해당 그 정보에 대해서 불법적인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삭제나 차단을 제대로 하지 않을 시에는 매출액의 3% 안에서 과징금을 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단되지 않는 이유는요. 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그 불법 영상물이라는 것이 일반에게 공개되고 유통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소수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대화방에서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유통될 때에는 이 해당 게시물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사 범죄, 유사 N번방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예. 근본적인 대책이 일단은 인터넷의 접속들을 다양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온라인 게시판, 뭐 텔레그램,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들로 접속을 해서 다양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괄적인 어떤 방법들이 아니라 규제가 아니라 인터넷 플랫폼에 맞게 법률이 제한되고 규제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올해 정말 국민적인 공분과 또 많은 안타까움을 산 사건 네. 중에 하나가 인천 초등학생 형제 화재 참변 사고일 텐데요. 이른바 라면 형제 사고로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좀 온정의 손길을 모으기도 했는데 석 달이 지난 지금 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저희가 뒷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지금 먼저 함께 보시죠. 지난 9월 초등학생 형제가 화재 참변을 당한 인천의 빌라입니다. 화마의 흔적은 대부분 복구된 상태였는데요. 주민들은 골목길에서 해맑게 뛰어놀던 형제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불났다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이 아들 형제가 끼안고 있었대. 끼안고 이렇게 있는데 엄마 불쌍해서 어떻게 내가 쌍둥이 마냥 다녔다. 소리. 근데 작은 아이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그게 잘못돼서 가슴 아픈 일이죠. 치료를 받던 동생이 끝내 사망한 후 형 역시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얘기 들었고요. 병원에서 이제 그 정신적인 그 부분 거기 치료를 또 봐야 되나 그러고 있나 봐요. 거의 신체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좋아져서 다음 달이나 퇴원을 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화재 초기 사고 원인은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지만 조사 결과 형의 실화로 결론이 났는데요. 사고 원인이 달라져도 돌봄 공백에 의한 사회적 참사라는 잘 본질은 돌보지 않는다고. 오늘 불나기 전날도 뭐 안 돌보고 나가서 있다가 불난 거 아이고 딴 데서 왔다. 애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날도 라면 끓여 먹다가 이제 그랬으니까. 지난 1년 8개월간 주민들로부터 방임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접수된 건 물론이고 검찰에 기소까지 된 엄마. 홀로 남은 형의 양육은 여전히 엄마가 맡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얘기는 보살피겠다. 그 친정 아버지가 계시어서 아버지도 같이 아이를 케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이가 퇴원하기 전까지는 제가 그 사료 관리를 하다가 정 안 되면 분리의 방법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아동들을 조사했더니 실제로 학대 아동 우려에 있는 아동만 568명에 달하고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방임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또 크게 증가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 후에 설문을 했더니요. 아이들의 68.1%가 보호자 없이 지낸 날이 증가했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네. 또한 서울 지역의 경우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아동 학대 건수가요. 2,768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9월까지 월 평균 307.6건인데요. 네. 이건 작년에 비해서 작년 279.4건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변호사님.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법령 정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 초에도요 아동복지법을 개정했습니다. 근데 그 주요한 내용은요, 그동안 이제 재학대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응급 조치를 할 수는 있었어요. 네. 하지만 보호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개정을 했고요. 또 하나 학대 의심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이제 즉시 분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했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1년에 2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요, 학대
학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여름 또 잊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역대급 장마와 네. 또 기록 중인 폭우일 텐데요. 이 넉 달이 지났지만 수해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 먼저 함께 가보시죠. 전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5명이 숨졌습니다. 강원도 남부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부산에도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올해 여름은 관측 이래 최장 기간의 장마와 사상 초유의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이 물바다가 됐는데요. 걱정이 죽겠습니다. 좀 곧 이제 지금 우리 집이 들어올 것 같아요. 보트로 이용해서 이 구조가 되셨어요. 넉 달 전 수해로 피해를 당했던 전남 고래 지역을 찾았습니다. 네, 지난 8월 구례구는 섬진강댐 범람으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는데요.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지만 마을 곳곳에는 지금도 고스란히 수마가 핥힌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축사를 아직도 수리하지 못한 농가도 많았고요. 구례군이 이처럼 심각하게 침수된 건 40년 만의 일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이번 수해가 섬진강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인재라고 주장합니다. 추산 피해액은 568억 원. 요리 5집이에요, 5집. 여기 5집이 다 완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주택이지. 여기도 주택이 있었던 집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붕에 소가 있고 또 이게 방 안에 소가 죽어갖고 있고 해가지고 이 소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택을 완파를 다 시킨 거예요. 이거. 소 때문에? 그렇죠. 사체가 방 안에가 들어있다니까 사체가. 마을이 통째로 잠기면서 지붕 위로 올라간 소들의 구출 작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구조되거나 살아남은 소들도 있었지만 수백 마리의 소들이 폐사하거나 유실됐습니다. 소뿐만 아니라 축사 옆에 있던 주택도 수해로 잃었습니다. 네, 이 마을은 구례에서도 축산 농가가 밀집된 지역이라 피해가 더 막대했는데요. 이 마을에서만 소 461마리가 폐사했고 99마리가 유실됐습니다. 물난리 나기 전에 한 90도 됐거든요. 29마리 물에 쏠려 나가 불고 다쳐가지고 막 긴급 상황으로 도축장에 보는 게 15마리고 그래서 총 이제 40마리밖에 안 남았었어요. 네, 순식간에 차오른 물을 피해 몸만 빠져나왔다는 주민. 본인은 살아남았지만 자식같이 키워온 소와 또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평생 일궈는 재산이잖아요. 그 이제 집도 완전히 뼈다귀만 남았어서 저 조립식 주택이 왔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중이 너무 막막하죠. 집을 복구하지 못해 컨테이너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도 있습니다. 구례군 수해 이재민 100여 명은 아직도 컨테이너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도로 소음과 아무리 깨어입어도 막아지지 않는 한기. 컨테이너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들은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합니다. 추워서 이불을 2개씩 덮고 있어. 수돗물 안 나갔어 뭐니 한바탕. 안 나갔는데 이제 요새 이렇게 또 나오면 물을 좀 여실 땐 틀어놓고 저녁으로. 잠을 깊은 잠을 한숨도 못 자요. 예풍도 쉬고 지금 세탁기도 어제부터 지금 쓴가 봐요. 한 20일 얼었다가. 추위에 취약한 컨테이너 임시주택. 수도와 오폐수 시설이 보호막 없이 밖으로 노출돼 있어서 수시로 얼기 때문에 동파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열악한 환경이군요, 아직까지. 공설 운종당에서는 18개의 가구가 생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탁기는 단 2대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3주 동안이나 얼어서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한파가 더 걱정입니다. 네. 수마가 삼킨 삶의 터전.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만 당장 돌아갈 곳이 없다는 막막함에 눈물을 쏟아냅니다. 갈 데도 올 데도 없고 이렇게 이제 나이 먹어갖고 이제 이러고 다니기 할 곳이가 모르겠어. 집이 없어갖고. 나는 보태주라서는 안 해. 우리 있는 것만 주라. 우리는 없어도 그걸 갖고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행복하게 살게 그것만 돌려주라 그 말이요. 나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안 올랐겠는데 또 울잖아. 내가 맨날 이러고 눈물 바라보라고 산다 내가.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천장까지 물이 찼던 생활용품점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는데요. 가게에 있던 모든 물건이 진흙투성이가 돼서 상품 가치를 잃었습니다. 평생을 일하던 가게를 하루아침에 잃었지만 넉넉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2달을 꼬박 복구에만 매달렸습니다. 현재는 말끔하게 정리돼서 장사를 재개했는데요. 그러나 창고에는 침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 지금 닦아놓고 있는데도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 흙이요. 봉사자들이 와갖고 지금 대충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에 10만 원짜리다 하면 5만 원 받겠습니까? 또 5만 원짜리 사겠습니까, 이거? 그냥 임대했으면 그냥 줘야 돼요. 그냥 공짜라도 줘야 되고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버리지도 팔지도 못하는 물건들. 이거 지금 닦아갖고 팔아야 되는가? 버려야 되는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것이 우리한테 득인가? 아직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된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피해 상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가 탑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수리민한테 10원 일도 안 내렸어 정부에서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인가요? 국가란 것은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이지.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해 피해 이재민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피해 보상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라남도 구례군청을 찾았습니다. 환경부 쪽에서 지금 그 조사 이후로 해가지고 그에 따른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지금 뭐 저희들이 특별히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보상 문제도. 네, 개인적인 보상 관계는 아마 거기서 결과가 나와야지 보상을 해줄 것 같으면 그쪽에서 아마 뭐 법이나 예산을 확보하겠죠. 섬진강 수해 지역 주민들은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수해 원인 조사와 피해 배상을 촉구해 왔는데요. 지난 28일 환경부가 원인 규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지금 다 100% 피해 배상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주민 피해 배상이라는 것을 하겠다라는, 또 언제 하겠다 이 정도라도 공식화 시켜주면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생계지원 대책안들을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함께 마련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해 피해 이재민들은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해 원인 규명과 보상으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네, 장마철이 훌쩍 지나서 우리 수재민분들이 아직까지 피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들이 좀 처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